그 발표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커피 좀 한잔 하실 분들은 바로 또 커피 갖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상환 인천해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 보이. 예, 화면 나오죠? 네. 예, 목소리 좋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바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그 대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72강 강의를 맡은 인천해사고 교장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필수 박사님의 축사 말씀처럼 해기사 양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인디언 속담에 하나의 교육을 위해서 한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오늘 이곳에 참석해 주신 바다 저자와의 대화, 참석한 해운 원로 관련 선배님들의 숙제로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급 회계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해운 산업 발전에 40년간 기여해온 인천해사고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16, 3, 12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화면이 예. 아직 그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이 일반 예. 전체 화면 공유 한번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전체 화면 공유.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됐습니까? 예, 지금 잘 네. 보입니다. 네네. 화면에 보이는 16, 3, 12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16은 우리 학생들이 해운 분야를 선택하는 나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만 16세에 어떤 결정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에 저도 해양고등학교를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은 해사고등학교의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는 해기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승선 기간 12개월을 뜻합니다. 16, 3, 12 이 모든 게 참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라는 숫자에 생각이 많이 가집니다. 그 최근에 몇몇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실습선 그리고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8개월로 또는 10개월로 단축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 이 내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야기 속에 늘 하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운항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도 한 5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뭐 AR이나 VR은 그전에도 많이 있어 왔고요. XR 기계까지 해서 지금 새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같이 해야 될 이런 말들입니다. 회기 교육을 시작한 지가 저는 벌써 30년째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고등학교, 대학, 승선을 거치면서 알고 있던 해운과의 인연은 이미 40년이 넘었지만 요즘 가끔 생각나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전통적인 회기 교육의 한계인가? 한계, 뭐 위기, 변화, 뭐 같이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특강하신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회계사랑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인내심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탈 때도 뭐 가족들과 전화를 한번 하기도 힘들고 바다에서 전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편지는 뭐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최근에 학생들이 책임감보다는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인내심보다는 내가 참고 견디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하는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직업에 대한 소명보다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직업과 일의 어떤 직업과 생활의 다양한 밸런스를 기대하는 이런 삶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지금도 회계사들이 당직을 쓰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통신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회계 교육이라면 우리는 상선 사관이고 또 제4의 공동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하기보다는 카데스에 가까운 그리고 스쿨이라기보다는 아카데미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굿시민십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회계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교육을 하면서 참 어려운 거는 MZ세대가 등장하면서 과연 이 회계사 교육이 전통적인 회계 교육이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즘 MZ세대들은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지 않으면 도전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 해운산업의 환경 변화도 타 분야와 함께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안 대표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산업에서 변화를 토대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여겨서 저는 자세하게 말씀은 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우리가 환경 규제 IMO로부터 촉발된 삭스 3.5%에서 0.5% 이하로 떨어뜨리는 문제 그리고 2025년까지 IMO 자율운항 선박 협약을 제정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문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지수, 탄소 집약도, 지수 관리도 할 만큼 고효율 저비용의 선박, 즉 에코십이 등장하고 초대형 선박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스마트십, 경제 운항이 가능하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 운항 선박이 바로 해운의 산업의 환경에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해상 근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회계사 양성과 관련한 인천해사고 40주년 기념 세미나 때에 선박관리협회 김종태 부회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승무원의 연령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30대, 40대 중심이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초급 회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0대가 주종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세대가 없다는 게 참 어려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의 국적이 저희들 때는 거의 부원 한두 명 정도가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원들이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승선의 환경
해양 그 근로의 환경에 어려운 변화가 있고요. 업무량이 사람이 과거에 제가 탈 때만 해도 25명에서 뭐 적은 배들은 한 22명까지 탔는데 지금 17명을 넘지 않는 배들이 많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국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세대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중도 화선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중도 화선자가 우리 학생들을 작년에 실습을 내보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승선을 했으면 한 항차 정도는 견디고 오는데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그냥 하선하겠다고 내리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건 비단 우리 실습생뿐만 아니고 실제 해기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도 하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그것은 곧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 환경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 옛날에 이제 많이 그 가족이 많이 구성하고 우리 장 박사님은 뭐 5명이라고 자녀가 5명이어서 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런 가정 환경이 있다가 지금은 뭐 탈가족 현상, 뭐 겨우 한 명 낳고 안 낳는 그런 세대에 와가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도 되지만 정말 우리처럼 그 고립된 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고립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 발달입니다. 그리고 MZ세대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상 근로 환경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변화를 토대로 이제 우리 해사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해사고는 해사고와 관련된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저희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목고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안에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해서 마이스터고라고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52개가 있고요. 인문계에 특목고인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이런 비슷한 그것이 바로 직업계의 특목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입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산업별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국립해사고 설치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립학교입니다. 설립 주체가 보통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직업계 고등학교도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학교는 국립해사고 설치령에 의해서 설립된 국립학교고, 그 다음에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만약에 해기사 되고 싶다면 해양연수원에 있는 오션폴리텍을 가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제물포고등학교 우리 인근에 있는데요. 재고 학생들이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기사가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기 지정교육기관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우리 학교는 이런 그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에 맞게 바른 인성과 미래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마이스터 양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럼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는 부산 해사고, 인천 해사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수산계는 완도 수산고가 작년부터 이제 3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가 23년도에 개교 예정이어서 수산계가 두 개가 될 예정입니다. 해양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해기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해기 교육이 한계에 왔고 또 위기에 왔고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기 전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은 일이 있지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는 상선사관으로서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죠. 상선사관의 전통은 정확한 복명복장, 복장문화, 정확한 시간 개념
5분 전, 15분 전 상태, 그리고 해양 선진국에 오래전부터 엄격한 신체 조건과 체력이나 지적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강한 자긍심이 넘치는 게 바로 상선 사관으로서의 자긍심. 우리 김일영 교수님 보면 항상 선장 출신 교수님이라는 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장은 영국은 그러다고 그러잖아요. 장관보다는 선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4의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육군, 해군, 공군이 있지만 비상시에 물자를 수송하는 해군 그 역할을 제4의 군대, 상선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4의 군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는 해군, 해경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특별한 그 병력 제도를 두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그 해군 POTC 과정을 해서 해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카데시다. 그리고 하이스쿨, 고등학교라기보다는 아카데미에 가까운 그런 학교다. 왜냐하면 해상 문화 또는 선박 문화가 꼭 필요하고 해운 분야의 명장을 양성하는 학교이고 최종적으로는 구시맨십을 배양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계 실무 능력, 직업 기초 능력, 글로벌 역량, 창의 인성 이 네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으로서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을 제가 그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보시고요. 지금 이미 이룬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해사고등학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천 해사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했는데요. 올해가 인천 해사고 개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 해사고는 1981년도에 3월 30일 날 1년제 인천 선언학교로 개교를 하였고요. 그때 선원을 100명을 양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100명이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변하면서 82년도에 6학급으로 되면서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정규 3년제가 되면서 입학생들을 한 해에 200명씩 받아서 한 600명 규모가 되는 학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84년도 12월 달에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3년제가 첫 졸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2년 동안은 3기까지는 1년제로 있었지만 4기부터는 3년제 첫 졸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93년도에 3월 1일 날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인원에 이제 집착을 좀 하느냐면 나중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8학급에 49명, 학급당 정원이 49명이라서 전교생이 882명이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학급당이 40명 인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6학급이 입학함으로 돼서 한 학년이 240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도에 학급당 30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6학급으로 입학을 하고 180명으로 줄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달에 학급당 20명으로 6학급을 해서 120명으로 줄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20명으로 왜 했느냐. 지금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부 다 20명, 한 학급에 20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학교는 2009년도부터 3월 달부터 학급당 20명으로 줄였냐면요. 이때가 우리가 2+1 체제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선언정책과여서 선언정책 합리화를 해서 해기사 양성을 하는데 학생들이 개인 실습을 나가서 1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단체 실습선에서 1년을 실습을 시켜준다면 자격증도 더 취득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2+1 체제를 선언정책과에서 내면서 그때는 해양수산연수원에 실습선이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실습선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을 20명 체제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1년도에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서 2012년도 3월 1일부터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가 이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 날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에 재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2021년 올해 제38회 졸업생 117명, 연 인원 현재까지 5,987명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해서고등학교 학과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과별 인력 양성을 보면은 그 전에 2000년도에 선박 운항과가 없어지고 항해과와 동력기계과로 명칭을 하다가 2012년도 마이스터로 개교되면서 항해과 기관과로 학과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학교 설명을 잠깐 제가 하기 전에 포인트를 제가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우리 학교 홍보 동영상입니다. 1분짜리 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항해사, 선박의 심장을 책임지는 기관사, 친구들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학교. 우리는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간단한 영상입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의 생활을 잠깐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우리 항해과 학생들은 3학급에 20명씩에서 학년당 60명이고요. 주로 이제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은 NCS 기반한 선박 운항, 그리고 항해, 선박 통신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NCS는 그 National Competence Standard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24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해서 국가가 그 자격이라든지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운 분야는 이 국가 직무 능력보다는 국제 기준인 이 IMO STCW 협약에 있는 IMO 모델 코스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항해사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육 내용은 최저지식 요목, 항해사 500톤 이상의 항해사의 최저지식 요목이 IMO STCW 협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항해 계획, 선의 결정, 항해 당직, 선박 조종, 비상 대응, 장비 운용이라든지 화물 관리, 선박 영어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항해과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학급에 20명씩 각 학년에 6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CS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직무 표준 능력에 따라서 선박 운항 대분류, 그 다음에 선박 기관 운전 소부 중분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선박 기관 공학, 기관공학, 그리고 보수관리와 수리, 선박 전기전자, 그리고 제어공학, 선박 운항과 선상 인명관리 이런 내용들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IMO 모델 코스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서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경로를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의 커리어표였습니다. 항해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선박 운항과 화물 적하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취업 약정 산업체에 영마이스터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4단계로 크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진입 단계에서는 졸업해서 바로 3등 항해사로 그리고 2등 항해사로 올라가겠죠. 이 주로 하는 일들은 항해당직, 화물당직, 그리고 선내 위생관리, 금융설비관리, 해상통신운용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개발 단계 1단계로 가면 졸업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면 1등 항해사가 되겠죠. 물론 1등 항해사의 업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능력개발 단계 2단계에서는 졸업 후 5 내지 10년에서는
일부 학생들은 선박 책임자나 또는 선박 관련 산업체에서 선박 운항 업무 또는 선원 선박 관리 업무, 선박 지원 업무, 도크마스터 등 이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졸업 10년 이후부터는 뭐 선장이 되는 학생 또는 창업을 하거나 뭐 기존에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그래서 선박의 총 책임자가 선장이 되겠죠. 그리고 선박 안전관리자, 도선사, 그 이후에 이제 선장으로서 경력을 쌓아서 도선사, 그리고 해운업체 CEO 이렇게 되는 과정을 커리어 패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도 기관 운전 정비 보수를 배우고 입직 단계죠. 졸업 후에 3등, 2등 기관사로 해서 그리고 졸업 후 3년에서 5년 후에 1등 기관사, 그리고 졸업 후 5 내지 10년 후에 선박 책임자 또는 선박 관련 산업체의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졸업 10년 이후에는 우리 마이스터라고 있었는 기관장, 그리고 창업이나 또는 창업된 회사의 경영자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졸업생 커리어 패스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용 중에서 먼저 전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실무 중심의 해양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양 전문성 향상 프로젝트를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해양 분야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가 급변하는데 이 급변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해양 분야와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NCS 기반한 STC들 협약, 그리고 해기 품질 기준,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그 해기 품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기 품질 기준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직업계고등학교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대학과 같은 학점제 체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학점제 체제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로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뮬레이터 교육, 그리고 4급, 3급 해기사 자격증, 그리고 레이더 시뮬레이터 교육, 액디스 시뮬레이터 교육, 그리고 카고 오퍼레이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터 교육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해운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인재 양성입니다. 해운 산업의 다양한 변화, 아까 스마트십이라든지 자율운항 선박이든지 이런 등장에 따라서 우리 정규 교육 과정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정규, 방과 후, 그리고 특별 교육 과정, 그다음 동아리 활동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규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는 보통 교과 66학점을 이수를 하고 있고요. 전문 교과가 120학점입니다. 해기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보면 75학점 이상만 하면은 해기 지정교육기관으로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MO 기준에 맞춰서 전문 교과를 120학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24학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210학점인데요.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게 192학점 그 전으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192학점을 미니멈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과 후 교육인데요. 방과 후 교육은 뭐 선종과 선사별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탱커선, 뭐 컨테이너선 또는 일반 벌크선 거기에 맞게 또는 선사별로 다양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규 교육이 끝나면 방과 후 교육이 한 3시 반부터 해서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기사 교육 중에서 그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 과정으로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만의 특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그 해운수산계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해서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에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만드는 그런 공모에 당선돼서 이렇게 그 체험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VR 해상안전교육 실습장을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서 역시나 해서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해상안전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특별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그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 후에서
했던 부분들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SH에서 쉽 핸들링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엔진룸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GMDS 시뮬레이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장한 그 디지털 육분위, 그리고 전기 기능사, 용접 기능사 이런 부분들을 전문 동아리 활동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해서 해기 그 해운 산업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학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 영어 시간에 그 일본, 필리핀 원어민들하고 화상 영어를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ISF 국제 그 해운 동맹, 회사 동맹, 국제 선원 연맹이라고 그러죠. 선원 연맹에서 운영한 이 ISF 영어를 교재로 해서 학생들하고 필리핀 원어민들하고 2시간씩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응급처치 교육이고요. 그 오른쪽의 사진은 바로 응급처치 그 교육 활동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기관 시뮬레이터 사진입니다. 선박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방과후 과정으로서 용접 실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용접은 해마다 뭐 자격증을 한 5명에서 7명 정도 취득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학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조펌프 분해 실습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키우고 있고, 다음은 이제 그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역량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국제적인 그 선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해운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어서 토익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방과후 과정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원어민 화상 영어, 그리고 이제 영어뿐만 아니고 일본어, JLPT 그 기초 회화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역량 중에서 이런 그 어학 능력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 감각이나 또는 이문화 체험을 위해서 선박을 활용한 당직 및 해외 이문화 체험을 2학년 때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해외 이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이런 모든 바탕이 그 전문 능력, 뭐 직업 기초 능력, 글로벌 역량 이런 걸 키우는데 창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선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인성이 된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런 학생들을 양성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 교육, 명사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그 특강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해양 마이스터 굿스타트 캠프에서 직장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그 체험학습을 해서 3박 4일 동안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 강의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이제 특색인데요. 뭐 우리 이석행 그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지난번에 특강하신 우리 이구영 박사님, 거기에서 리더하고 있는 이순신 정보고 리더십 함양 캠프를 한 5년 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뭐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직접 이제 정보고 대사의 그 활동 지역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활동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과 같이 탐방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승선을 하고 또는 해군 부사관, 해양 경찰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큰 덕목이 전교생이 체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 전교생이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다음으로 체력이 뛰어난 학교입니다. 이런 어떤 결과들은 결국 체육 선생님이나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다양한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진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 사제 동행 체육대회 다양한 걸 하죠. 수영, 바다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민 체력 10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 체력 측정, 그리고 남녀 헬스장 다양한 이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인내심도 배양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학생들 뭐 동아리 활동 회사 쿡반에서 남녀가 같이 모여서 요리하는 그런 과정, 그 체육관에서 탁구 교실 하는 과정, 미술 활동, 그리고 우리 학교의 이제 특징이 학교 내 미술관, 갤러리 메로타임이라서 학교 내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 전시관이 있습니다. 1년에 6차례 정도 전문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RCY에서 비상 응급 처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간에 그 사진은 저희들이 축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축제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활동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승선에 대한 훈련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숙사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승선생활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승선생활관에서는 세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 윤리의식 함량,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함량, 자원관리 능력을 함량을 시키면서 결국은 굿시맨십 함량을 배양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공동체는 다들 알다시피 리더십, 팀워크,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인관리, 준법 정신, 책임감, 그 다음 자기관리는 기초체력, 단련, 건강관리, 자기조절, 뭐 자아성찰 또는 상황인식, 비상대처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것이고요. 자원관리란 학생들이 소홀하기 쉬운 어떤 시간관리, 그래서 일과 숙지, 그 다음에 집합, 기교 이런 시간 개념이 이제 철저히 이제 승선생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물적 자원 관리는 청결이나 정리정돈 이런 부분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승선생활교육관의 목표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한 그 기숙사 내 사진입니다. 남자 기숙사 오래됐죠. 요거 이제 B동인데요. A동이 옆에 딱 같이 있고요. 지은 지 40년 되었지만 그동안에 그 리모델링을 3번 했습니다. 3번 했고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그 리모델링을 완성을 해놔서 비품도 새로 넣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초기에는 8명씩 한 방에 살던 방에 6명으로 줄였다가 학생 정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4명을 해서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중간에 사진처럼 세면장과 화장실을 각각 호실 안에 집어넣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제일 위쪽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학교 앞에 있던 소운동장을 올해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풋살 경기장으로 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 아래 그 제일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이 학생 기숙사입니다. 지금 2018년에 완공되었고요. 현재 36명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나머지 사진들은 기숙사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12개월 승선 실습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습선의 교육 과정 내용입니다. 지금 그 올해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결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위탁한 승선 실습이 그동안 1년간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부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신조선 한나레오가 건조되면서 이 한나레오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큰 그 결심으로 인천에서 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해서 정박하고 항해 실습을 수행하도록 해주어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했고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실습선이 인천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으로 부산이 아닌 인천에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실습 제도 전반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3학년 때는 2+1 과정으로 해서 2학년 1학기 때 단체 실습선을 각각의 실습선을 수행하다가 3학년 2학기 때는 개인 현장 실습을 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은 부산 여사고등학교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한 배를 승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나레오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은 인천 학생들이 그리고 부산은 한반도를 가지고 부산 학생들만 전적으로 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 취업
그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개인 승선 실습을 6개월 3학년 2학기 때 6개월을 했는데요. 이 3학년 2학기 때 6개월 승선 실습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그걸로 바뀌었죠. 그 단체 실습선에서 전원 실습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실습선 한나라호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요, 12개월 제가 승선이라고 했고요. 2학년 1학기 6개월, 3학년 2학기 6개월인데, 요거는 그 전에 지금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선 회기사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작업, 고시 개정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요 내용은 약간은 바뀔 것 같고요. 바뀌지만 지금까지 해온 내용대로 보자면 레벨 1, 2, 3로 해서 선박 친수과 과정, 그리고 회기 능력 적응 과정, 그리고 실무 적응 능력 과정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총 시간이 1,445시간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이론 시간이고 뒤에 내용은 실무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레벨 1 단계에서는 선박 친수 과정이라고 보시고 내용은 보면 안전에 관련된 거, 친수과 관련된 거, 기초 지식 이런 걸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2에서는 현장 실무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연항의 실습이 포함된 레벨 4개 과정, 21, 22, 23, 24의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3에서는 현장 실무 과제 수행을 하면서 상선 회기사가 수행할 당직 수행, 종합 항해 실습, 원형 항해 실습 이런 게 포함된 레벨 1, 2, 3, 3단계를 운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 한나라호 실습선입니다. 지난 5월 9일인가요? 인천항에 들어올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찍었는데 이름은 한국양수선 연손으로 크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6월 30일이 그 한나라호 취향식 내용입니다. 그때 한나라호 취향식 인천항에서 했는데요. 인천 교육감 그리고 뭐 장관님 그리고 연손 원장님 그리고 뭐 이기복 회장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참석을 해주셔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나라호 기관실 뭐 제어반입니다. 그리고 한나라호 브릿지입니다. 그죠? 우리 강정구 교수님 얼굴도 보이고 선박 기관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나라호 대강의실입니다. 이 강의실이 4개 정도 있는데요. 이게 대강의실이 약 한 200명, 뭐 180명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승무원 포함해서 전체 학생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달라진 직업계고 고교 학점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2025년도부터 인문계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년 전부터 시행을 했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일반 직업계 고등학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학생의 지금까지는 학교가 짜여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처럼 다양하게 진로를 다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학생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점은 조금 낮추고 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는 우리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기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회기사로서 국제 기준에 적합한 교육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O 모델 코스에 따라서 그 수준의 교육은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그 진로에 대한 욕구들이 해군 부사관, 해양경찰, 그리고 이제 그 해양경찰 VTS 과정, 그리고 선박직 공무원 이런 다양한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과정으로 우리가 덤으로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군 부사관도 회기사 역량을 갖춘 부사관, 그리고 항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군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기관 실무 기초, 항해 기초를 더 배운다는 얘기고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 물리학,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선박 영어 의사소통을 추가로 더 배운다는 얘기고요. 해양경찰도 마찬가지로 VTS 과정에 대해서 해상 관제에 대해서 더 배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선박직 공무원도 실용 영어, 선박 일반, 화법과 장문 이런 수로 이제 배우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혜택은 뭐 직접 그 채용할 때 가점을 주든지 바로 이제 해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래도 산학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때문에 산학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학협력의 핵심은 바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는 교육과정 개발, 신입생 면접 참여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취업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산학협력 기업체를 발굴하고 MOU 체결하고,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선언 관련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를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선사 취업 설명회하면서 25개 선사들이 참여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운 인력의 부족을 그만큼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학협의체 구성하고 있고, 취업처 질 관리를 위해서 성선 실선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고, 현장 순회 지도를 선박 직접 방문 또는 SNS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진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실습선에 선사 담당자들을,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 현재 실습선이 일반 개인 상선 실습보다도 우수한 점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잘 구비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나라여 승무원들과 같이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돌아와서 25개 선사가 각 교실에서 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 취업 설명회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전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자격증 부분입니다.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37기 때가 굉장히 좀 괜찮았을 텐데요. 4급의 계산은 쭉 보시면 전부 다 100% 합격이고요. 최근에 이제 98.3%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두 명씩 이제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3급의 계산은 초기에 우리가 2015년도 졸업생들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한 20%, 30% 이러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때는 항해 기간 전부 다 97%, 98%인데요. 3급의 계사가 어떤 자격인 건 아시잖아요.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취득하는 게 3급 회계사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게 4급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3급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고요. 38개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기회도 없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지도를 좀 많이 못한 덕분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39기 현재 3학년들이 4급 98% 합격했고요. 3급 82% 합격했고, 기간이 이제 4급은 94%, 3급이 이제 조금 처지지만 전기기능사 98%, 그리고 선박 통신사 자격증 96%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자격증을 1인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고등학교 취업 궁금하시죠? 취업률이 이제 이렇게 많이 초기에 90몇 % 나가다가 이제 2020년도부터 80%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70%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왜 이쪽은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17명, 34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진로 다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바로 미취업자로 분류되는데 해군 부사관, 해양경찰, 선박직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군 부사관은 다행히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채용이 되겠고, 해양경찰도 올해부터는 특채로 이제 10명을 뽑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선박직 공무원 이런 것들이 시험이 졸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든지 또는 9월달, 10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 미분류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이 한 60개 정도 선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KSS, IMS, 그리고 상부해운, 하나마린, 그리고 코리아 신밀, 포천, 동진, H라인 이런 곳이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취업선사 한 60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사들을 이제 요게 최근에 간 회사인데요. 저희들 전교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에 4명에서 적게는 1명 가는 회사도 있고요. 많게는 한 5명 정도 보내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주로. 주요 선사 60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취업 현황입니다. 최근 취업 현황을 보면은 졸업생 취업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해운 기업에 한 80% 정도가 가고요. 이거는 이제 외항에 65%, 내항에 35%에서 내항선에 한 35% 정도가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경, 해군 부사관이 한 15%, 그리고 공무원이 한 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양상선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건 승선근무 예비역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임금이 높고 근무나 복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진로 다양화에 따른 관련 회사 분야도 이제 선호를 하게 돼 있는데요. 관련 회사 분야는 바로 해군, 해양경찰, 선박직 공무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신입생들 저희들이 1.83대 1로 이제 신입생을 마쳤는데요. 전국에 있는 마이스고도 그 지원율이 1대1이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았고 직업교육은 더군다나 지금 50% 이상이 다 미달인 그런 상태에서 부산해사고와 올해 우리 학교는 뭐 신입생들이 지원율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기사가 이제 이번 신입생들 지원 동기를 보면 저는 해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42%, 그리고 해군 부사관이나 해경에 가겠습니다는 학생들 또 39%, 그리고 선박직 공무원의 10%, 그리고 해운회사 육상직의 한 5%, 그리고 기타 한 4%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선호도가 약간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리 학교의 핵심이 내양상선의 진출을 좀 확대해달라는 그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양상선의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력적인 유인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한국해양대 그 김태균 교수님 자료 내양상선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양상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통급별로 연간 한 219명에서 638명 정도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부족한 이유는 해기사 고령화가 되어서 이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교육 전문기관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우리 학교처럼 정원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 298명 한 학년 모집하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120명 모집하고 있고요. 그나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정원 16명으로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16명으로 줄으면 이제 우리 학교는 96명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내양상선에 가려면 우선은 임금 수준이 낮다, 열악한 근무 조건, 특히 입출항이 많잖아요. 승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출항이 잦으면 그만큼 해기사의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해기사를 한 명 더 태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문제는 향후에 학령 인구 부족으로 점점 이 내용들이 심화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뭐 선박 현황을 쭉 보시면은 특히 이제 외양선 부분 그리고 내양선 부분 그리고 해상선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연도별 선언 임금 현황입니다. 업종별 임금 현황을 보면은 단위는 1000원 단위도 있는데요. 월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이 한 월 490만 원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연봉으로 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외양선은 월 600만 원, 610만 원 물론 선장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좀 높게 잡힌 거라고 보시고 내양선은 그런데 4천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양 어선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연근의 어선도 내양상선보다는 좀 높죠. 그리고 해여 취업 상선을 보세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당연히 이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안선으로 보내주세요, 내양선으로 근무해 주세요 하면 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양한 혜택이나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참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저명하신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도 내양상선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타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공업계나 상업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해양수산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넘는다고 해서 이런 다양한 혜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그 연근에는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의 후학습 제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후학습 제도라는 것은 결국 선취업 후 진학, 일과 학습을 병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마이스터에 만 16세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평생을 하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중에 그 좋은 혜택이 바로 일과 학습 병행 제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직자 특별 전형에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이 되면은 재직자 특별 전형을 가고 있고요. 이 그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이나 사이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 외에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미 간 학교들입니다. 한양공대, 그리고 중앙대, 인하대, 숙명여대, 인천대, 해사고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다수가 지금 재학 중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 대학에 가는 부분들이죠. 산업에서 떠나와야 되잖아요. 육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대학들이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목포해양대는 이미 시작했는데 해양산업융합학과 쪽에서 해사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대학은 사실은 고교 실습 학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3학년 때 실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졸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근무한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의 경력을 졸업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끝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포해양대가 굉장히 좀 앞서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기술인 국비와 계약학과 전공심화과정 이런 걸 해서 더 이제 다양한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계탁교육, 사내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뭐 이런 데까지도 후진학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이제 끝냈고요. 끝으로 이제 해사고 미래와 해양 교육을 위해서 인천 해사고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그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월미도거든요. 월미도고요. 인천역을 먼저 설명, 인천역이 여기입니다. 1호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월미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가 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를 주변으로 보면 인천 내항이 이렇게 있죠. 1부두부터 시작해서 2부두, 3부두, 5부두, 6부두, 그리고 8부두, 그리고 전체 인천항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관문 바로 옆에 이 지점이 이제 우리 학교고요. 지금 새로 짓는 공간 운동장 쪽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9일 날, 아니죠, 11월 10일 날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축이 여기에 이제 착공식이 진행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국립해양박물관하고 우리 학교하고 그리고 바로 학교 앞에 이민사박물관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그러면 6부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8부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인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도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의 실습선이 바로 인천항 제1부도에 여기 정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해서 하나의 해양교육 벨트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고요. 그럼 중구청이 여기 있고, 지금 중구청이나 인천시에서 굉장히 차이나타운하고 그 다음에 계양장거리, 그 다음에 인천 동화마을 이런 곳을 개발을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를 계속 묶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종도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인구들이 많이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실습선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수도권 해양교육을 위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월미도 지역에 지금 11월 10일 날 착공했고 23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 한 1,06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도 지금 현재 교사동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습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교사동, 학생들 교실과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우리 해사고등학교가 부산해사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점은 수도권에 우리만이 해양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해기사 국가전기시험이나 또는 그 CBT 시험, 그리고 인천 분원교육, 해기사 교육시설이나 장비를 우리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수도권 학생들의 VR, 그다음 해상안전실습실, 교신여행 안전체험관 이런 각종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해상안전이나 직업체험교실, 그리고 인천해양수산청과 함께 자유학기제 해상직업체험교실을 주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해양교육학회에서 하고 있는 수요일엔 바다 톡톡 운영, 그리고 해사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명훈련장을 이용해서 앞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사고가 입지해 있는 것과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선 실습선 한나래호입니다. 이 한나래호를 인천항에 일부대에 상시 정박을 시키면서 인천 지역의 7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협약 내용은 바로 실습선 한나래호를 수도권 시민의 해양 교육을 위한 다양하게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참여 기관이 광역시 교육청, 중구청, 지방수산청, 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극지연구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해사고등학교,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들은 이 한나래호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수도권 해양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다의 날에 해양수산부 주최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주관하는 독도 탐방 또는 이순신 장보고 백길 탐방, 이런 게 해서 초중고 교사들이나 또는 교육기관 담당자들, 진로 담당자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이런 분들을 참여하는 선상 체험을 개설하고, 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미나, 전문가 선상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해양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슈를 던져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과 차이나타운, 계양장거리, 신포국제시장, 동화마을, 월미도, 영종도, 백길, 이런 연계한 관광자원을 바로 수도권 해양교육을 위해서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인천항에 모항을 둔 이 한나래호 때문에 해양교육에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면서 마지막 관련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월미도에 착공된 그 해양박물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등대 근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학교가 새로 건축하고 있는 신축 교사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나래호입니다. 한나래호 길이하고 이제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110m 정도 되고, 톤수가 6,280톤입니다. 승무원, 정무원 포함해서 학생 160명, 승무원, 학생 140명, 승무원 40명, 이렇게 해서 180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선은 최신뿐만이 아니고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추진을 확보한 그런 우수한 실습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인천해사고등학교 구명훈련장입니다. 여기에서 구명훈련 생존 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해상안전교실 또는 해상안전체험장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활동을 하는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두서없는 내용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늘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보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늘 제가 제 말이 앞서서 안타까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인천 해사고의 교육활동과 해기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